자, 다음 문제는 기사네요. 그죠? 기사. 그러니까 기사가 났다는 얘기야. 그러면 뭐 긍정적인 기사가 난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보통 토익에서는 긍정적인 기사가 나기 때문에 어떤 업적, 뭐 요런 거, 그러니까 뭔지는 읽어봐야겠지만은 업적 또는 뭐 이벤트, 어떤 이벤트가 이루어지고 그 이벤트에 대한 어떤 결과라든지, 뭐 좋은 결과겠지, 그치? 뭐 이런 것들이 기사로 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지금 뒤에 보니까 문장 삽입 문제가 있으니까 먼저 읽어봐야겠죠. 문장 삽입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제시문에서 앞으로는 제시문을 읽고 이 제시문에 연지관대를 찾아야 돼요. 연지관대. 연결사, 지시사, 관사, 대명사. 좀 어려운 문제면 이 제시문에서 핵심어를 찾아서 그 핵심어가 뒤로 빠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제시문에서 연지관대는 앞에 있는 문장과 연결해서 그 다음에 집어넣으면 되고, 좀 어렵게 나오면 여기에 이제 핵심어가 제시가 돼서 그 핵심어가 프로세스 되면 그 바로 앞 문장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더 프로젝트입니다. 자, 더는 사실 믿을 게 못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더 A라고 쓰고 이렇게 한정을 할게요. 이렇게 한정을 해서 더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관계되면서 이렇게 콤마 찍고 휘치를 썼잖아.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거니까 좀 설명을 할게. 자, 명사가 있고요. 다음에 휘치를 쓸 수 있습니다. 또는 명사가 있고 콤마 찍고 휘치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콤마를 쓰냐 안 쓰냐는 되게 중요해. 해석은 그게 뭔데야? 그게 뭔데? 이렇게 해석하거나 얘는 근데 그건 그게 뭔데 올라가거나 근데 그건 내려가면 돼. 자, 그럼 언제 콤마를 쓰고 안 쓰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죠? 자, 여기에, 그냥 일반적인 정보를 줍니다. 그러니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정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할 때는 콤마를 찍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호텔이야. 무슨 호텔인지 모르죠? 그쵸? 그러면은 어떤 호텔인지 설명을 해줘야 될 거가 아니야. 무슨 호텔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치? 그래서 구체적으로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 줄 때는 콤마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콤마가 있는 경우는 여기서 구체적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명사만 보더라도 다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which 이하가 어떤 부가적 설명이죠. 저 부가적으로 부연 설명해 줄 때에는 콤마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더 월드 와이드 호텔이라고 해봅시다. 이거는 뭐 웬만한 사람 다 알고 구글 치면 지도에 나오고 그래요. 그죠? 모든 정보를 다 준 거야. 이럴 때는 which 앞에 콤마를 써야 되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름이 하지석이야. 고유명사죠. 모든 정보를 다 준 거야. 그러니까 콤마 찍고 후 써야겠죠. 자, 그러면 요까지는 좀 읽을 때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읽어야 될지가 중요합니다. 얘는 콤마가 없으면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고요. 콤마가 있으면 앞에 있는 명사에 초점을 둬야 된다. 일단 요까지 잠깐 필기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덜을 봤을 때는 이 더는 믿을 게 못 돼서 참조만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콤마가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그러면 모든 정보를, 구체적인 정보를 다 줬다는 얘기야. 그러면 구체적인 정보를 다 준 상황에서 덜을 썼다면 얘는 관사가 되는 거야, 정관사. 그래서 앞에는 반드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해야 돼요. 그쵸?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는 이렇게 나오죠. 그치? 그래서 프로젝트 나오면
그 다음에 넣으면 되겠다라고 보면 되고, 다음에 핵심어를 볼게요. 핵심어는 그 프로젝트가 완공되었대요. 완성되었대요. 3년 이내, 3이라고 썼는데 이건 좀 더 읽어봐야겠죠? 3년 이내에 완성되었다면 핵심어는 뭐야? 3년 이내죠. 그치? 그럼 3년 이내에 완공되었다는 게 뒤로 빠지면 돼요.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프로젝트 얘기가 나오면 얘가 나오고 다음에 3년 이내에 완공됐다는 말이 뒤로 빠지면 돼요. 설명이 뒤로 빠지면 되겠다. 그치? 얘가 핵심어니까 요거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스펙타큘라, 웅장한 다리를 지었나 봐요.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졌어요. 자, 만들어진 with 다음에는 조건이 나오죠? 그래서 조건이 항상 중요해요. 그쵸? 슈퍼 크레인, 뭐 초대형 크레인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다리 완공에 관한 기사를 쓰고 있나 보다.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런 기사 나오면 안 읽겠죠. 그죠? 이제 심심합니다. 자, 심심하면 정말 신문 기사를 읽듯이 읽어야 돼. 글자 그대로를 읽으면 안 됩니다. 자, 5년 전에 마을에,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라고 합시다. 이거 푸미흥이라고 할게. 우리가 푸미흥에 살고 있으니까. 이거 뭐, 스톤웰 이렇게 읽을 필요가 없어요. 푸미흥 내가 살고 있는 푸미응, 얘는 위치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위치되어져 있는데, 뭐, 베트남, 호치민에 위치되어져 있는데, 뭐,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죠? 뭐, 여기 있구나.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익숙하겠지만, 우리는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럼 다 대체하면 돼요. 이 타운이 결정했습니다. 뭐 하기로 결정했어? 파이낸스가 동사로 쓰였으니까 뭐 펀드죠. 자금을 대다라는 뜻이야. 돈을 대기로 그 빌딩에 건설이겠죠. 여기서 빌딩은 뭐 짓는 것이겠죠. 뭐 다리 짓는 거겠죠. 다리 건설에 여기 강을 가로지르는 우리 품위형의 강이 흐르나 봐요. 강을 가로지르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음. 자, 그것은 자 이때 it을 썼습니다. it을 썼다는 얘기는 뭐야? 영어는 동어 반복 회피 원칙 때문에 앞에서 한 말을 똑같이 쓰되 다른 말로 써야 돼. 하지만 핵심어는 다른 말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대명사로 대체된다 그랬죠. 그럼 이시 가리키는 건 뭘까? 그것이 계획됐다니까 빌딩 오브 브릿지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 글의 핵심어는 다리 건설이라는 얘기야. 그죠? 다리 건설이 계획되었다. 계획된 게 프로젝트죠. 그쵸? 그러니까 많이 요구가 된 거야. 많이 필요로 된이니까 뭐 절실히 필요한 뭐 이런 뜻이겠죠. 북쪽 루트로서 그 타운에 북쪽으로 가기 위한 길 때문에 계획이 됐다는 얘기야. 계획이 됐다는 게 뭐야? 계획이죠. 자, 다음에 그 프로젝트의 자, 그 프로젝트니까 앞에 프로젝트 나와야 돼요. 그런데 효율성이라고 했어. 그 프로젝트의 효율성이라면 앞에 효율성이 나와야죠. 그죠? 그 프로젝트에 대한 효율성이 직접적으로 기여했다는 얘기야. 그쵸? 어디에 두 개의 크레인에 되었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 앞에 효율성이 없어요. 그러면 정답이 1번이겠네요. 175번 정답은 1번이죠. 자, 어트리뷰트 내가 컨트리뷰트로 잘못 봤어요. 어트리뷰트. 우리가 어트리뷰트 A to B 이렇게 써보세요. 얘는 A를 B 탓으로 돌리다야. B 탓으로 돌리다. 그래서 A가 결과고요. B가 원인이야. A를 B 탓으로 돌리다. 이게 어트리뷰트가 명사로 쓰일 때도 있어요. 애트리뷰트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속성이야. 속성. 특성이죠. 특성. 그러니까 여기서
attribute to 하면, attributable to 하면은 무엇에 대한 결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be attribute attributable to 이렇게 형용사로 바뀌면 얘가 원인이고 앞이 결과야. 그래서 요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 효율성은 뭐 때문이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효과가 일어났는데 그 프로젝트에서 그거는 두 개의 크레인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콜로케이션은 좀 외워둬야 돼. 항상 우리가 글을 읽을 때에는 인과관계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잘 정리를 해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목에서도 크레인이라고 써져 있었고, 여기 크레인이라고 써져 있었죠? 그쵸? 이 크레인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인과관계로 쓰고 있어요.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 두 개의 크레인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크레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 크레인은 만들어졌는데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냥 삼성, 현대라고 할까? 현대에 의해서 현대건설. 그치? 현대건설에 의해서. 그거는 회사인데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잉글랜드에 기반을 두고 있는 현대건설에 의해서 제조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론슨 워크스 뭐 이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현대는 현대로 읽고 얘가 현대가 론슨 워크인지 알면 돼요. 알았죠? 현대건설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아이덴티컬함은 동일한이죠. 그죠? 타워 크레인은 자, 누구에 의해서 건설회사에 의해서 이 건설회사에 의해서 오온이네 소유되어졌다라는 얘기야. 현대건설이 제조를 했고, 그 제조 회사가 소유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소유는 얘 뭐랄까, 리딩 빌더라고 했는데, 야, 이거 그냥 삼성이라고 할게요. 알았죠? 그냥 삼성. 삼성이 그 건설 회사를 소유하고 있어. 현대건설을 삼성이 소유하고 있다 이거야. 음? 자, 이래야지 뭐 다 가는 이 기억을 할 수 있겠죠. 뭐 하청업체 뭐 그런 건가? 자, 하나의 크레인은 어셈블드 조립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이 강의 남쪽 뚝에서. 그치? 이게 뱅크가 뚝이라는 뜻이 있죠. 은행은 아니겠죠. 반면에 다른 것들은 놓여졌습니다. 콘크리트 필론에서 중심에 있는 이 강 중심에 있는 뭐 이렇게 해서 하나는 뭐 이 그 뚝에서 하나는 그 강 가운데서 뭐 만들어졌다 뭐 그런 건가 봐요. 그죠? 됐나? 자, 그러면 그 강둑 남쪽에서 만들어졌고, 반면에 다른 것은 여기에 놓여져 있는데, 그 강이라고 했죠. 그럼 그 강이 이 강이겠죠? 그쵸? 이게, 아까 이거 스톤웰 리버는 이제 푸미언 강이라 그래죠. 우리가 푸미언에 있으니까. 푸미언 강, 에서 만들었고, 하나는 푸미언 강 남쪽 뚝에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어셈블리, 조립이죠. 막 이렇게, 합친 것, 두 개의 크레인이 이러한 이렇게 합친 것들은 특히 어려웠어요. 뭐 어려웠대요. 챌린지라는 게 동사로 쓰이면 이 의를 제기하다야. 이 의를 제기하는 게 반박하는 거죠. 반박하다고요. 명사로 쓰이면 어려움입니다. 어려움, 난제. 뭐 요런 뜻인데 원래는 지금 당면과제라고 외우면 제일 좋은데 이 당면과제라는 게 말이 좀 어려워요. 지금 막 닥친 어려운 일이야. 하지만 해결해야만 하는 일을 챌린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참, 여기서는 이제 특히 챌린징하다는 얘기는 좀 까다롭고 힘들고,
도전적이었다는 것은 힘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컨드 크레인을, 그러니까 두 번째 크레인을 어디서 잡았어요? 뭐, 두 번째 크레인이 뭐, 강 센터에서 한 건가? 아무튼, 어려웠대요. 자, 왜 어려웠는지를 설명을 해야겠죠? 두 번째 크레인은 요구했기 때문에 사용을, 또 다른 크레인을 사용을, 어디에서 플로팅, 떠 있는 바지. 우리가 바지선이라고 하죠. 그죠? 이렇게 통나무 몇 개 이어갖고 그 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그때 떠 있는 바지선 위에서 또 다른 크레인을 사용을 요구했기 때문에 좀 어려웠대요. 어떤 큰 프로젝트라도 애니는 이렇게 긍정문에 쓰이면 올의 의미죠. 어떤 뭐뭐라도라는 뜻이니까 is going to require 요구합니다. 투부정사 놓치면 안 돼요. 그쵸? 우리가 투부정사가 나오면 뒤에 있는 목적어가 포인트라고 했어. 뭘 요구하냐? 뭘 요구하냐? 어떤 프로젝트라도 뭘 요구할까요? 뒷문장은 앞문장을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챌린징이라고 우리가 이거 봐봐. 독해의 기본이죠. is가 나오고 형용사가 나오면 정의 유형이잖아. 그쵸? 그러면 얘가 핵심어니까 핵심어는 뭐예요, 지금? 두 번째 크레인을 조합하는 거야. 그치? 조립하는 게 형용사가 나오면 왜라고 해야겠죠? 정의 유형에서. 왜? 그러면 왠지가 프로세스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무조건 챌린징이 프로세스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큰 프로젝트라도 요구할 거예요. 뭘 요구해? 챌린징을 요구하겠죠. 언포시, 예측하지 못한 수정, 조정, 이러한 것들을 요구한대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들은 투부정사 다음에 나온 목적어니까 좀 기억을 해줘야 돼. 어떤 프로젝트라도 예기치 못한 이런, 조정이 필요하다. 근데 그건 디스럽트, 방해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건설 스케줄을 방해하는 거예요. 라고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자, 라고 얘는 누구라고 할까? 사랑이가 말했습니다. 이러면 되죠. 사랑이가 말했습니다. 얘는 누구냐? 어, 칩 엔지니어다. 리딩 빌더의 이 사람이다. 자, 그런데 이 로저라는 사람이 대명사로 지금 치안이 됐나 안 됐나? 안 됐죠. 그쵸? 그럼 이 사람 이름은 그렇게 기억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됐고요. 아, 로저리는 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로저리네요. 그죠? 어. 자, 이러한 경우에라고 해서, 이러한 경우, 자, 디스가 있습니다. 디스는 앞, 독해의 꽃이라고 했어요. 앞에서 얘기한 말을 가지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쓴다고 했죠. 그럼 이러한 경우는 뭐야? 좀 이렇게 어려운, 예기치 못한 어떤 수정을 해야 되는, 그치? 이런 경우에 메탈 앵커라는 게 있는데, 뭐 앵커가 뭐 고정시키는 거잖아. 연결시키는 거죠. 브릿지를 필론과 연결시키는 메탈 앵커가, 너무나 작게 결정이 되었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잖아. 너무 적게, 적었다, 작았다라는 얘기죠. 너무 작았다. 이 투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투는 항상 마이너스 어감입니다. 자, 그럼 너무 작았다고 했으니까 지금 뭐가 나온 거야? 문제점이 나왔죠. 문제점이 나오면 무조건 해결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그 다음에는 무조건 해결책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앵커, 무게가 20톤이 나가고, 그거는 안전한 리프팅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크레인의 뭐 이렇게 쓰고 자 엔지니어는 reinforce 기존의 크레인을 강화했다는 거죠. 뭘 위해서? 그러니까 여분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크레인은 잘 수행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내가 기사를 읽는데 관심이 없어서 대충 읽는 거예요. 나도 지금 기사 읽듯이 하는 거죠. 자, 오늘날 이러한 포스트카드 워디 브릿지가 포스트카드가 엽서의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엽서에 나올 만한 이런 브릿지는 자랑입니다. 품위응의 자랑이에요. 그리고 특징 짓습니다. 뭐를요? 뭐 이거 전망대를, 이렇게, 이 사람들을 위한 전망대. 어디에서 여기에서 바라보고 뭐 여기에서 바라보고 그냥 대충 읽었어요. 뭐 엽서에 나올 만한 달이라고 이건 자랑이라고 했잖아. 그치? 자랑이라고 했고 왜 그런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건설 머티리얼과 색깔이 잘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Harmonize A with B. 주변의 환경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모든 디자인 요소들, 뭘 포함해서, 뭐, 이러한 거 어디까지 가냐. 아, 얘를 포함하고, 뷰잉 플랫폼, 요까지 이렇게 가로 열고 닫으면 되죠. 이러한 것들이, 컴플리먼트는 보완하다죠. 보완하다, 보충하다.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 요소들이 뭘 보충하냐면 자연 경관을 보충한대요. 그죠? 만들면서 그 브릿지를 어떻게 만들면서 히, 히트 쳤다 이거야. 인기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하이커부터 트럭 드라이버에게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레귤러 루트로서 이제 돌아다니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처음엔 좀 어려웠지만 잘 만들어서 잘 활용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만 느끼면 돼요. 그러니까 말이 어려우면 다 안 읽은 거 속어법으로 풀면 되고요. 자, 무엇이냐? 언급된 거. 크레인에 대해서 언급된 건 무엇이냐? 그들은 소유되었다. 누구에 의해서 소유돼서? 얘는 현대건설이었잖아요. 그쵸? 현대건설이고 삼성에 의해서 소유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치하면은 금방 보여요. 자, 그들은 디자인되었다. 특별히 뭘 위해서? 프로젝트를 위해서 디자인됐다. 크레인은 스톤의 브릿지 프로젝트를 위해서 특히 디자인되었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쵸? 모르면 이렇게 하면 돼. 이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단 말이야.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얘가 뭐 디자인됐다는 말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맞는 말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대충 읽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속어법하고 비교로 풀면 됩니다. 그들은 조립되었다. 스토넬 브릿지 컨스트럭션 사이트에서 조립되었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브릿지에서 조립되었다죠. 건설 사이트 하나는 남쪽 끝에서 또 하나는 그 강 위에서 조립됐다고 했으니까 얘도 맞는 것 같아. 그들은 무게가 22톤이 나간다. 이건 아니죠. 뭔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새로운 앵커 무게였죠. 그치? 자, 그럼 이 둘 중에서 이제 CC 하면 돼요. CC 한다는 얘기는 비교한다는 거거든. 자, 디자인 됐냐, 조립됐냐. 그쵸? 조립된 거잖아. 그럼 정답 10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기사처럼 읽었기 때문에 다 기억을 못 해요. 하지만 읽은 것만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왜 하나하나 글자를 다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 사람 이름 나온 거 하나뿐이 없어요. 그쵸? 이 사람이 뭐 모든 일에는 어려움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잖아요. 그는 프로페셔널 스페셜러티다. 브릿지 컨스트럭션에 그는 믿는다. 프로젝트 무엇과 같은 항상 제시한다. 문제를 제시한다. 정답 B번이죠.
그쵸? 예기치 못한 unforeseen adjustment가 있다고 했죠. 이러한 것들이 disrupt 방해한다라고 했어요. 어떤 공식적인 건설 스케줄을. 그래서 정답 B번 이렇게 했고요. 나머지 안 읽어도 되고. 다음에 스토넬에 대해서 뭐 서제스트입니다. 서제스트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냥 내용 일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쵸? 그러니까 내용 일치, 그러니까 요약 결론이죠. 요약 결론. 요약 결론이라는 게 임플라이야. 또는 추론일 수도 있어요. 추론을 한번 뒤집은 것이거든. 이 추론, 인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서제스트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냥 내용 일치 문제로 그냥 푼다라는 생각으로 풀면 돼요. 스토넬 브릿지에 대해서 서제스트 암시되는 게 아닌 것은 그것은 제공합니다. 북쪽 이그지트 타운으로부터 북쪽으로 나가는 거 맞죠? 읽은 것 같아요. 그것은 디자인되었다. 페데스트리언과 바이클 양쪽을 위해서 이것도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그죠? 그것은 디자인되었다. 조화를 이루기 위해 디자인되었고 조화를 이룬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죠? 맨 마지막 부분에 다 있죠. 그것은 요구합니다. 더 많은 노동자들을 요구했다. 뭐보다? 처음에 추정된 것보다 비교급을 썼다는 얘기야. 비교급을 썼다는 것은 반드시 A와 B,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고, 이 비교 대상에 대한 가치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쵸? A와 B를 비교하면서 가치를 판단한 걸 내가 읽은 적이 없어요. 그럼 정답 D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 읽고도 자신 있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뭐 다 기억 못해. 이건 아까 했죠. 정답 A번이었고. 자, 메모가 남겨져 있네요. 메모가 남겨졌다는 것은 뭔가 알려주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뭐를 나한테 알려주려고 메모를 썼을까 궁금하네요. 그죠? 내 책상 앞에 붙어 있는 거다 생각하면 되니까. 그런데 스케줄이 있네요. 그 메모에 딸려 있는 스케줄이니까 뭔가를 하나 봐요. 그 뭔가를 하니까 스케줄이 있겠죠? 그럼 왜 하냐? 그러니까 뭔가를 왜 하냐? 스케줄은 그러면 어떤 거냐? 스케줄이 있다는 것은 내가 따라야 할 행동을 적시한 거잖아. 이렇게 하라라고.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읽으면 포인트가 잘 잡힐 것 같습니다. 어태치먼트 스케줄이 있네요. 그죠? 그죠? 자, 그 메모인데 메모 맨 위에 써 있는 게 뭐야? 메모 맨 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 계획이래요. 계획. 3월 계획이래. 그럼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관심을 가지고 읽으면 되겠죠. 자, 이건 뭐 메모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죠? 어떤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메모하면은 그 전에 풀었을 때 어떻게 접근을 했죠? 뭔가 변화가 있으니까 알려주기 위해서 메모를 썼다. 그럼 어떤 변화냐? 그치? 거기에 주목해서 읽었었어요. 그죠? 그 생각이 나야 돼. 자, 뭐 대부분은, 너희들 대부분이 알듯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네요. 그죠? 알듯이 우리 스케줄이 약간 좀 챌린징하다. 좀 뭐라고 할까? 좀 어려움을 겪을 거다. 뭐 이런 얘기죠. 좀 힘들 수도 있다. 3월 첫째 주에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쓰고 있고요. 다양한 방과 오피서들이 필요할 거예요. 비워질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니드에다가 우리가 need나 뭐 require 이런 말들이 나오면 요지, 주장, 암시, 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지, 주장, 암시, 표시. 그래서 비워질 필요가 있다. 또 투부정사잖아요. 그쵸? 투부정사. 비워져야 된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메모를 남긴 거구나. 방을 비우래요. 그쵸? 그럼 방 비우는 거에 대한 스케줄이겠죠? 왜 비우는 거야? 지금 약간 챌린징이 있나 봐.
언제? 3월 첫째 주에 챌린징이 지금 내가 회사에 다니고 있고 이 메모를 보고 있다면 이런 것들이 당연히 내 눈에 들어오겠죠. 그치?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직원의 입장으로서 지금 이 글을 읽어야 되는 거야. 좀 어렵나 보네. 계획대로 잘 안 되나? 3월 첫째 주에는 조금 좀 힘든가 보네. 그러더니, 필요가 있대. 방 비우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특정 기간에, 자, 특정 기간은 뭐 3월이겠죠. 3월 첫째 주겠죠. 그럼 왜 비라고 할까? 궁금하죠. 그쵸? 허락하기 위해서 비우는 목적이야. 워커들이 그 작업자겠죠. 다시 페인트 칠하고 다시 카페트 깔고 대체하기 위해서 오래된 가구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죠. 그럼 얘도 놓치면 안 되죠. 왜 투부정사니까. 그치? 리모델링 같은 거 하나 봐요. 그죠? 내가 있는 회사에다가 페인트도 다시 칠하고 카페트도 다시 깔고 오래된 가구들도 버리고 뭐 이런 거 할 건가 봐. 그러면 이제 주변 환경이 좀 좋아지나 보다 뭐 이런 느낌도 있는데 방을 비워야 된다는 게 이제 마음에 걸리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직원의 입장으로서 이 메모를 봤을 때 느끼는 거야. 영향을 받는 직원들은, 뭐 영향받는 직원들이 나겠죠. 그쵸? 나는 필요하다.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또 니드가 나왔으니까 놓치면 안 돼. 박스 오페라 모든 나라고 지금 대체했어요. 그죠? 대어를. 아이템을 박스 오페라는 얘기는 뭐야? 그 상자에 다 채워 넣어라라는 얘기네. 3시까지, 3시까지는 다 집어넣으래. The day before, 하루 전이죠. 하루 전. 그들이 방이 스케줄 되기 하루 전에 워커에서 일을 위해서, 작업을 위해서 하루 전 3시까지는 뭐 하라는 얘기야? 짐을 박스에 다 집어넣으라는 얘기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하루 전이라는 말도 내가 기억해야 되는 거야. 언제 내가 짐을 싸서 그치? 짐을 다 싸야 할지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 내가 알아야 될 정보야. 이렇게 해야 되니까. 플리즈 나왔으니까 어태치드 스케줄에 적혀져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이걸 해야 될 스케줄이 적혀져 있으니까 그거 보고 하루 전 3시까지는 짐을 다 싸놔라. 이런 얘기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요까지는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 내가 해야 될 행동이니까. 워커 두 팀이 온 사이트 현장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룸 이상이 동시에 한 룸 이상이 요구되어집니다. 비워질 필요가 있다. 왜 두 팀이 있으니까 이제 두 방 정도는 비울 수 있다 이거죠. 자, 노트대 주목하세요. 어떤 룸도 예정된 일을 위해서 먼데이에, 그러니까 월요일에 일을 위해서 예정된 방은 하루 전이면 일요일이잖아. 그러니까 짐이 다 꾸려져야 되고 비워져야 돼. 프라이데이 애프터눈까지는. 그쵸?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쉬니까. 그치? 그러면 프라이데이 때 해줘야 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첫 주에 이렇게 한다 그랬으니까 3월 첫 주에 2월 27일이 그러면은 금요일인가 봐요. 이제 안 봐도 알죠. 그쵸? 자, 이렇게 됐고. 자, 박스가 제공이 될 거래요. 자, 내버려 두세요죠, 리브는. 놓고 가라는 얘기니까 내버려 두세요. 방 안에 그대로 내버려 둬라. 작업 크루를 위니까 작업 크루가 의미상이 주어져, 제거하게끔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다 치울 거다. 그러니까 그냥 싸만 놔라, 전부 다. 플레이즈 있으니까 눈을 또 크게 떠야겠죠? 부탁하는 거잖아요. 자, 이름 붙여라. 그 박스에 너희 이름과, 사무실 넘버를 뭐 하기 위해서 그 크루가 다시 그 박스를 돌려주기 위해서, 올바른 오피스에 돌려주기 위해서. 그쵸? 뭐 할 때, 그러니까, 요렇게 웬이죠? 그 작업이 완성이 되면.
요렇게 됐고. 아, 그럼 박스는 그냥 가만히 차서 내버려 두면 되네. 그치? 내가 직원이라면 이제 곧 요 정도는 기억이 되겠죠. 자, 플리즈 또 부탁을 하니까 눈을 크게 떠야죠. 어레인지먼트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어레인지먼트, 준비하다, 정렬하다, 계획하다. 라는 뜻이고. 자, 계속해서 일하기 위해서 당신이 어사이먼트를, 임무죠. 과제, 이 숙제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가 일을 계속 해야죠. 그치? 뭐 작업한다고 일 안 하면 안 되니까 그 작업 크루가 당신이 방에 있는 동안도 일을 해야 되지 않냐. 그쵸? 그래서 어 컨퍼런스룸 409가 이용 가능하다. 사용되어질 수 있다. 워크플레이스로 전체 위크 동안에. 그러니까 작업할 때는 여기 와서 일하라 이거야. 놀지 말고. 아, 이거까지 보고, 아, 좀 쉬게 해주지, 뭐, 이런 느낌도 드네요. 또 다른 가능한 옵션은, 그렇죠. 여기서 일하든지, 아니면 요청해라. 펀 허락을, 뭐로부터? 상관으로부터 재택근무 하겠다. 난 이날은 재택근무 해야지. 왜 이렇게 그냥 읽으면 돼요? 진짜 회사 사람처럼 하루 이틀은. 자, 다음에 플리즈 참아주세요. 이러한 일시적인 불편함을 좀 참아라고, 뭐, 당연히 참아야겠죠. 자, 서두르지 마세요. 연락하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세요. 질문이 있으면, 요런 뜻이네요. 자, 이제 스케줄표에서 이제 하나 걸리는 거 찾아야 된다 그랬죠? 그치? 하나 걸리는 거 찾아야 됩니다. 네, 대충 보고, 대충 보고, 대충 보고. 대충 보는 거야. 알았죠? 그리고 나서 뭐 걸리는 게 없네, 그죠? 걸리는 게 없습니다. 하루 전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바로 문제 풉시다. 자, 그 메모는 왜 고용 직원들에게 보내졌을까요? 왜 보내졌을까? 방 비우라고. 왜 뭐 하려고? 저기, 카페트 깔고 뭐 그런 거 하려고. 얼라! 알리는 거겠지, 여기는. 그쵸, 얼라트가. 그들에게 다가오는 리노베이션 괜찮죠? 카페트 깔고 뭐 이러는 거니까. 리로케이팅을 옮기는 거잖아요. 정답이 안 되고. 건물을 관리하는 것도 아니죠. 그죠? 리모델링 하는 거니까 정답 A번 쓰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왜 비유라는지 그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고 읽었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할 수 있는 거죠. 직원들을 뭐 하도록 지시받았습니까? 플리즈 생각하면 돼요. 짐 싸려면서. 그쵸? 하루 전 3시까지는 전부 다 싸다. 싸고 이름 적어놔라. 이거 뭐냐? 미팅 아니고 어떤 사무실 공부폼이 그들이 것인지를 이거 10원이네. 이름 써놓고 뭐 사무실 뭐 그런 거 써놓으라 그랬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이유는 완전히 내가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메모를 읽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쵸? 자, 룸 409에 대한 자, 룸 409 이제 따라가야 돼요. 이제 그림을 보고 룸 409 봅시다. 룸 409가 안 보여. 어떻게? 401, 402, 403, 404. 룸 409에 대해서 사실인 것을. 룸 409 생각났다. 그치? 그치. 잊어버리면 안 되지. 여기 가서 일하면서 놀지 말고, 그치? 어, 이것도 기억했어야지. 어디 가서 일할지도 알아야 되니까. 룸 409는 뭐야? 그냥 놀지 말고 일하라. 이거니까, 일하는 동안 거기에 모이겠죠, 정답. 그쵸? 일하라. 라는 거니까. 자, 얘는 그 사무실을 언제 비워야 될까요? 자, 이제 찾아가면 돼요. S벌이 찾아갑시다. S벌이 여기 있네요. 그쵸? 어, 얘는 방은 3월 4일이나 5일 날 하네요. 그쵸? 맞나요?
3월 4일 아니면 3월 5일 날 합니다. 4일 날 할 수도 있죠? 4일 날 하면은 언제 해야 돼? 하루 전이니까 3월 3일 날 하면 되겠네요. 그쵸? 이날 하면 3월 4일 날 하면 되는데, 물론 이제 하루 전이니까, 뭐, 이틀 동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월 3일 날 비면 될 것 같아요. 맞죠? 3월 3일 날 비면 됩니다. 3월 3일. 자, 이제 180번 볼까? 이건 뭐냐? 내가 안 읽은 앤데, 얘는. 햄버거, 해그버그에 대해서 암시할 수 있는 것이 내용일치 문제인데, 해그버그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표를 봐야 돼. 이름 있는 거. 찾으니까 어디 있냐? 해그버그. 해그버그 여기 있네요. 그쵸? 룸 404. 얘에 대한 정보는 룸 404하고, 캘리어거. 두 명. 이거 두 개뿐이 없네요. 그죠? 이 두 사람이, 이제 404에서, 자, 그리고, 뭐야, 3월 6일 날 작업하니까 3월 5일 날 짐 싸서 떠나야 되고요. 자, 그는 공유합니다. 오피서를 동료와 함께. 맞는 것 같아요. 옆에 동료. 안나 캘리어가 있으니까. 그쵸? 이거 모르겠어요. 그는 작업합니다. 오프사이트. 정보 없고요. 이런 정보 없고, 디파트먼트 헤드다라는 정보 없고요. 요청한 정보도 없습니다. 그쵸? 얘에 대한 정보는 그럼 정답 A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당황스러워요. 이제 해그보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세 가뿐이 없어요. 이때 스케줄 한다, 룸은 404다, 그리고 얘. 그죠? 이 세 가지만 정보를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181에서 185. 플라이어 하면은 얘 전단지예요. 우리 이제 지나가다 보면 전단지 나눠주죠. 그죠? 얘가 뭐야? 광고죠. 홍보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광고를 하는지 보면 되고요. 다음에 폼이라는 얘기는 뭐야? 등록했나 봐요. 그치? 폼 양식이잖아요. 그치? 이거 뭐야? 그쵸? 양식이죠. 자, 이건 뭐냐? 집그림이 있네요. 농장이네. 농장. 그치? 뭐 주말 농장 뭐 그런 건가? 다음에 신선한 오가닉 프라듀스 요거 별표 아세요? 불가산 명사입니다. 셀 수 없어요. 그래서 s나 어를 못 붙이고 명사로 쓰이면 농산물이라는 뜻이야. 농산물. 우리 농장으로부터 당신의 집으로. 농작물. 이, 농장은, 여기에 있는 농장이 당신을 초대합니다. 참여하도록 어디에, 아이고, 옆으로 옮기고 읽어야겠네.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뭐 후원을 받는, 지지를 받는 농업 프로그램에 지역사회에서 좀 지지를 해주고 후원을 해주는 농업 프로그램이네. 이 전단지는 농업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어떤 전단지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농업 관련 프로그램, 그리고 뭐 농산물에 관한 그런 전단지네 참여하라고 하는 거네요. 그쵸? 이 프로그램에. 그 멤버가 되면 누릴 수 있다. 인조이가 누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즐기다, 누리다. 신선한 농장 농산물을 우리의 재배 시즌 동안에, 이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재배하는 시즌 동안에, 누가 재배하는 거야? 우리가 재배하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야?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겠죠? 우리가 재배하는 시장 동안에, 그러니까, 신선한, 것들을 누릴 수 있다. 우리 뭐 이런 거, 한국에 이런 거 있잖아요. 포도 농장 가면, 그치? 포도철이 되면 뭐, 만 원만 내면,
그 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그치? 막 먹을 수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건가 봐요. 자, 지금 이 전단지가 어떤 전단지인지는 알았고요. 자, 사인업 신청하세요. 등록하세요. 팜쉐어에 농장을 쉐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으세요. 디즈 있습니다. 혜택을. 다음과 같은 혜택들을 받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혜택이 있는지는 봅니다. 왜 내가 관심이 있으면 당연히 보겠죠. 내가 보는 혜택은 어떤 혜택을 주는지는 당연히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이 있잖아. 그죠? 하고 싶어도 혜택이 없으면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는 주목을 해야 되는 거야. 자, 30개 이상의 버라이어티, 뭐 종류라고 하면 되죠. 인시즌, 제철인, 채소, 과일, 뭐, 풀떼기, 이러한 것들은 추수가 된대요. 누구에 의해서? 스태프에 의해서. 우리가 추수하는 게 아니네. 그치?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네요. 그 스태프들이 다 하네. 당신이 픽업하도록. 우리 하면 헛간, 창고 같은 데야. 창고에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나 봐. 그치? 어. 그러니까 내가 따서 먹는 게 아니네. 얘네들이 다 따놓으면 내가 가서, 이거 마음에 들어. 그러면 가져가면 되나 봐. 자, 그리고 선택이라고 했고요. 픽, your own. 그러니까 당신 자신의 딸기나 뭐 다른 과일들을 픽할 수 있는 선택도 있나 봐. 그러니까 직접 내가 뽑아서 먹을 수 있는 거야. 신선한 것만 골라서. 그건 딸기나 사과나 과일 같은 거는 내가 직접 뽑아서 먹을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대요. 자, access to 접근하세요. 우리의 멤버 회원 웹사이트에 레시피를 가지고 있고요. 팜 업데이트를 하고요. 팜 뉴스레터, 농장 소식도 있는 여기에 접근하면 된다. 디스카운트가 된다. 야, 이것도 눈에 띄죠? 이벤트, 팜. 자, 이건 뭐냐? 제대로 자, 팜에서 이벤트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있대요. 예를 들면 해마다 열리는 썸머 뮤직 페스티벌. 과 같은 이런 거에 이벤트가 있네. 그 이벤트는 자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이벤트를 또 설명하고 있죠. 그럼 주목해야 된다 그랬죠. 사람 이름이나 그치 또 설명을 하고 있으면은 주목해야 돼. 그 이벤트는 전형적으로 비용이 드는데 15달러. 하지만 디스카운트에서 10달러다. 자, 그럼 내가 요걸 읽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어? 음악 페스티벌에 가려면 디스카운트 받기를 원하겠네요. 그죠? 관심이 있으면. 관심 없으면 그냥 잊어버리겠죠. 그죠? 회원 등록 안 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폼이라고 했으니까 등록을 한 거야.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거야. 지금 이 전단지에. 그쵸? 그래서 내가 관심이 있을 때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그 멤버들이 픽업합니다. 그들이 쉐어는 뭐 이제 목이겠죠? 목을 일주일에 한 번 농장에서 그들의 목을 가져간다는 얘기죠. 풀사이즈 쉐어는 시즌당 700달러고요. 하프 사이즈 쉐어는 350달러고 다음에 하프 사이즈 이건 뭐야? 주주?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받습니다. 양이 반, 매주, 이렇게 받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양식하고 관련이 돼 있겠죠. 다른 혜택들은 똑같습니다. 다른 혜택들은 위에서 얘기한 혜택들이겠죠. 자, 우리 농장은 농산물은 재배됩니다. 재배되는 조건이죠. 사용 없이. 이거야, 이거 사용 없이. 제초제, 농약 안 뿌렸다. 라는 거고. 위드나 위드 아웃이 나오면 조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으로 재배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단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이거 비료. 자연 발생 비료. 똥 같은 건가?
아무튼 더 많은 정보와 등록을 위해서는 멤버십을 위해서 여기 방문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방문을 했네요.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여기 이건 뭐니? 이렇게 해서 아니다라는 얘기잖아. 아니다. 왜 다 X가 돼 있지? 보통 이렇게 표시하지 않나? 픽업 세컨드에서 표시한 거예요. 그쵸? 나는 목요일 날 표시했는데 그날 안 되면 두 번째는 금요일 날 하겠다. 세어는 하프로 하겠다. 그럼 이게 두 개면 하나 맞는 거 고르라 그랬잖아. 하프라 그랬어. 그러면 이제 하프로 한다 그랬으니까 올라가야 돼요. 하프 사이즈 하나 걸리는 건 찾아내야 돼. 350불. 그쵸? 요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박스가 두 개 나오면 하나는 반드시 걸려 있다 그랬죠? 그 걸려 있는 건 반드시 찾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로 나오는 거니까. 350 기억하면 되고요. 자, 3시에서 6시에 가겠다. 제공한다. 다른 당신의 하우스홀드, 가정에서의 다른 개인의 이름들도 제공해라. 뭐 혼자 가는 게 아니면 이름 다 써라 이거네. 야, 이러한 것들은, 어, 허용된다 따는 거로 뭐 이렇게 됐고 중요하지 않고요. 자, 바로 문제 풉시다. 자, 이 전단지는 뭐야? 뭐 광고하는 거죠. 농산물 와서 뜯어 먹어라. 사람들이 농장 페스티벌이 아니죠. 음악 페스티벌을 할 때 회원은 할인이 된다고 그랬죠. 그죠? 커뮤니티 서비스, 레시피, 광고죠. 광고하는 거죠. 그죠? 전단지. 그치? 자,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워커들에 대해서 이 농장에서 일하는 워커들은 뭐 할까요? 그 농산물을 모은다. 맞죠? 이 사람들이 다 모으는 거잖아. 따서 모으는 거잖아. 정답 A죠. 업데이트 한다는 말 없고요. 만들어 준다라는 말 없고 판다라는 말 없어요. 자, 이 농장에 대해서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그것은 뉴스레터를 출간한다. 이런 말 없고요. 천연 퍼틸라이저를 사용, 잠깐만. 이건 맞고, 이거는 잘 모르겠네. 읽은 기억이 없네. 호스트한다, 뮤직, 이거 맞고요. 제공한다, 쿠킹 클래스를 제공한다. 정답 B번이네요. 그쵸? 내가 지금 뉴스레터를 출간한다라고 했는데 기억을 못해요. 어디 있나? 뉴스레터를 기억을 찾아볼까? 팜 뉴스레터 여기 있네. 자, 여기 있어요.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에 어디 있냐? 여기 있죠. 이걸 내가 어떻게 기억해? 그치? 관심이 없는데. 자, 그래서 이런 문제 183번 같은 게, 모르면 그냥 물음표 하면 돼요. 맞죠? 맞죠? 이거는 1분 기억이 없죠. 아예 없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혜택을 다시 가서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하냐? 확실히 아닌 거 고르면 돼요. 이 둘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기억이 못하는 게 있잖아. 근데 쿠킹 클래스가 있다는 건 전혀 읽은 적이 없어. 뉴스레터 얘는 있는지 없는지 기억이 안 나. 그쵸? 이럴 경우에는 확실히 아닌 거 정답 그냥 쓰고 가야 됩니다. 틀리면 어떻게 해? 그럼 틀려야죠. 어떻게 내가 기억을 못 하는데. 그치?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이걸 뭐 다 기억하고 풀면 좋겠지만 불가능한 일이다.
자, 이 버나드의 멤버십에 관해서 사실인 것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체크한 거잖아, 그죠? 그는 픽업해야만 한다. 농산물을 썬데이에 1지망이 목요일이고 2지망이 금요일이었어. 그리고 뭐 해야만 한다. 이거 기분 나빠요. 그쵸? 그는 유일한 사람이다. 아, 허락받은, 이것도 기분 나빠요. 그치? 읽는데. 그는 허락받았다. 픽업하도록 그 자신의 프루트를 픽업하도록 허락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과일은 내가 픽업해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럼 나머지일 거. 그는 할 수 있다. 심을 수 있다. 재배할 수 있다. 이건 아니죠. 그죠? 이건 거기 직원들이 하는 거니까. 그럼 정답 10번.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하지 않아도 이렇게 속어법으로 풀면 돼요. 그래야 시간 내에 다 풀 수 있고요. 자, 얘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 350불. 이거는 이제 아까 맞췄던 거죠. 그치? 자, 보면 광고야. 지금 광고를 내고요. 그런데 또 광고가 나와. 그리고 나서 메일이 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 광고 두 개가 붙어 있으려면 어떤 경우일까? 내가 광고를 할 수도 있잖아. 그쵸? 내가 뭔가를 필요로 하기 위한, 그치? 필요의 광고를 낼 수 있죠. 나는 여자친구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자친구가 되어주실 분. 그쵸? 뭐 이런 같이 밥 먹으러 가실 분. 그쵸? 조건은 키가 175 이상이어야 되고, 뭐 이렇게 광고를 낼 수 있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 사람한테 광고가 오겠죠. 이 필요에 충족을 시켜 줄 수도 있겠죠. 근데 100% 충족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충족을 못하는 어떤 부족한 점도 조금은 있겠죠. 175 이상이어야 돼. 저는 174인데 괜찮을까요? 뭐 이러면서, 그치? 그래서 자기 이렇게 광고를 준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그 광고를 보고 이제 메일을 보냈다는 얘기는 뭐야? 오케이.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오케이 했으니까 메일도 보내겠죠. 그래서 이 광고 두 개와 메일이 나오면 우리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나라고 그냥 대체할게. 나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한 거야. 아, 그치? 너가 필요한 거 어느 정도는 맞춰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건 뭐냐? 그쵸? 그게 이제 광고로 낸 거죠. 그런데 100% 충족은 할 수 없으니까 다 되는데 요게 조금 부족해. 그치? 그러니까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건 뭐냐? 부족한 건 뭐냐? 부족한 걸 어떻게 채울 것이냐? 그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내가 필요한 게 뭔지 봅시다. 타픽이, 내가 필요한 건 부동산이네요. 또는 주택이네. 집이 필요하네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집을 필요로 하는지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나는 받아들였다. 새로운 포지션을 여기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직책을 받았다는 얘기죠. 어? 그리고 니드 나왔습니다. 요지, 주장, 암시 표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투부정사 놓치면 안 돼요. 맞죠? 맞죠? 그 다음에 있는 목적어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요까지는 잡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투부정사 놓치면 안 돼요. 니드도 있고, 요지, 주장, 암시 표시. 내가 광고를 하는 목적이 나왔어요. 리로케이션이야. 이사 가야 된다. 그치? 어디 가까이에? 다운타운 가까이에. 뭐 하기 전에? 나의 일 시작 전에. 언제 시작하는데? 8월 15일부터 다른 곳에서, 이제 일을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그전에는 거기서 이제 집을 구해야겠죠. 다운타운에 집을 구해야 된다. 이거야. 됐습니다. 그치? 광고가 뭔지 찾았어요. 그치? 나는 찾고 있어요. 심플해.
아, 복잡한 거 싫어요. 아, 더러운 거 싫어요. 바퀴벌레 나오면 안 돼요. 원룸! 나 혼자 갈 거니까, 렌탈을. 그리고, 어, 원룸 렌탈 또는 더 크면 더 좋지. 자, depend on은 뭐예요? 우리가 A depend on B면 A가 사람이면 의존하다고, A가 사물이면 달려있다야. 아무튼, 그건 너 하기에 달려있다라는 얘기는 상대적이죠. 그러니까 A와 B 관계는 상대적이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A는 B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A는 B에 좌지우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커도 되고 더 커도 되는데 상대적 개념이 있다. 그치? 가격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방이 더 많이 크면 땡큐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크다는 것은 방이 두 개여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죠? 가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거야. 릴렉싱 할 수 있는 로케이션, 뭘 가진? 아웃도어 시팅. 아, 바깥쪽에 앉을 의사가 좀 있어야 돼. 그래서 좀 쉴 수 있어야 돼. 뭘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친구들과 가족들과. 이거는 플러스일 거다. 이런 게 있으면 플러스. 뭐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아, 바라는 것도 많아, 그지? 자, do have 네모 치세요. 우리가 do, did, 더즈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면 뭐 동사 강조라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오브 코스도 마찬가지도 물론 읽거나 뭐 이런 것들이 붙어 있으면 동사 강조가 아니라 뭐뭐 하긴 하지야. 그래서 그러나 벗을 기대하면서 읽어야 돼. I do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하긴 하지. 근데 벗을 기대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야. 내가 차를 가지고 있긴 하지라고 읽어야 돼. 내가 차를 가지고 있긴 하지. 번 나오잖아. 그러나 내가 차를 가지고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 어? 나는 appreciate 진가를 인정해. 좋은 접근에 대중교통 수단에 접근이 편한 거에 진가를 인정한다는 얘기는 뭐야? 그랬으면 좋겠다 이거야. 차가 있지만, 전철역이랑 가까웠으면 좋겠다. 나는 예산을 가지고 있다. 약 1,400달러. 한 달에 커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용을 감당하는 거죠. 모든 하우징 비용. 뭘 포함해서? 유틸러티를 포함해서. 유틸러티가 뭐예요? 유틸러티. 수도, 가스, 전기, 요금, 뭐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을 유틸러티라고 합니다. 됐나요?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뭐 집이 크든 말든, 아니 이러한 조건이 있고, 뭐 가스세, 뭐 수도세, 뭐 이런 거 포함하고, 그치? 하우징 코스트니까 뭐 이거 렌탈 비용 다 포함해서 나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비용은 1,400달러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 조건을 내세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조건이 맞으니까 약간은 부족하더라도 조건이 맞으니까 그 사람한테 이제 광고를 딱 주는 거야. 이런 광고를 봤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뭐 부동산 회사에서 주겠죠. 그죠? 첫 번째 사람이 되어라. 빌리는 이러한 투룸 아파트면, 원룸인데, 그치? 가격에 따라서 좀 더 커도 된다니까 툴은 괜찮죠. 그치? 익스텐시브 광범위한 리노베이션. 다 새로 다 고쳤다 이거야. 장판도 다 깔고 이런 완벽한 투룸 아파트먼트를 렌트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이 되세요. 디스 있으니까 앞에 말을 가지고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쓰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놓치면 안 돼요. 디스는 독해의 꽃이야.
자, 이러한 프라퍼티, 부동산이죠. 건물이겠죠. 여기서는 집이겠고, 기대되어진다. 이사가 기대되어진다. 그 이사가 준비되는데 8월 1일 날. 그러니까 8월 1일 날 이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8월 15일 전에 구해야 되는데 8월 1일 날. 그러니까 내가 눈에 띄는 거야, 광고에서. 8월 1일 날 이사할 수 있는데, 이거 기억해야지. 내가 언제 이사할 수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자, 그것은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자, 지금은 뭐가 나와야 돼? 나의 조건에 부합되는 내용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 깨끗해요. 바퀴벌레 없어요. 새로운 풀로 전체를 다 새로 깔았어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하면은 보통 가전 같은 거를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그 위치되어져 있어요. 다운타운에 학생들이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10분 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편도 아주 좋아요. 다 부합하는 거잖아. 그치? 파킹이 이용 가능해요. 그러니까 도로 위에서 파킹도 이용 가능해요. 이것과 함께. 자, 얘는 이제 스티커입니다. 이거 스티커. 이런 단어들은 좀 어렵죠. 여기에서 받은, 이런 스티커가 있으면 도로 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나 작은 개들은 잠재적으로는 허용이 되지만 벗이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이 뭐야? 다시 읽을게. 상황에 따라서는 please, require, require 하세요라는 얘기는 뭐야? 물어보세요라는 얘기네요. 그쵸? 상황에 따라서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물어보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잠시는 허용이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좀 물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건 나도 모르겠다. 자, 1,400달러 렌트 괜찮죠? 또한 1,400달러 렌트는 또한 지불합니다. 그 물세, 그쵸? 유틸러티, 하수, 쓰레기, 픽업, 됐습니다. 제너럴, 업킵이네. 업킵은 관리하는 거야. 관리하는 것까지 전부 다 1,400달러가 지불하고 있는 거니까 포함된다. 다 충족하네, 그죠? 그런데 전기와 가스가 책임이 있다. 티넌트가 세입자야. 그러면 이제 부족한 점이 있네요. 유틸러티에서 전기, 가스는 쓴 만큼 네가 내야 된다 이거야.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거지. 이거 당연하죠, 그죠? 그죠? 전기세까지 포함되어 있으면은 그냥 하루 종일 에어컨 틀어놓고 있고, 가스비도 포함되어져 있으면 맨날 물 끓여갖고 목욕하고, 그치? 이건 말이 안 되죠? 요게 이제 뭐야? 좀 차이점이죠. 다 포함되기를 원하는데 도둑놈 심보였지만 그건 안 된다. 자, 한 번의 세큐리티 디파짓. 세큐리티 디파짓이 뭐야? 뭐 보증금이잖아. 그치? 이거는, 똑같다. 한 달의 렌트 비용과 똑같다. 그러니까 1,400불 렌트 비용인데, 1,400불은 디파짓으로 깔아놔야 된다. 그죠? 지불되어져야 된다. 사인하면서. 저기, 여기, 렌탈 동의서에, 사인을 하자마자, on ing가 뭐뭐 하자마자죠. 뭐뭐 하자마자, 딱 도장 찍자마자 일단 1,400불 내야 된다. 이건 보증금이다. 갈 때 주겠다, 이거야. 근데 보통 이제 갈 때 주는데 훼손된 게 있으면 까고 주죠.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보통 그 베트남에서 여기 렌트하고 갈 때 받는 사람 별로 없다 그러던데, 여기 장판이 찢어졌으니까 다시 해야 된다. 기스 났으니까 요 식탁 사야 된다. 그러고 더 물어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됐습니다. 그래, 그거 나서 이제 그 광고를 보고 나서 이제, 승낙을 하겠죠. 그죠? 나는 봤다. 너희 렌탈 리스팅을 봤다. 여기에서. 얘가 들어가서 본 거네요. 그죠? 그 묘사 설명한 거로부터, 그것은, 사운드다. 괜찮다는 얘기야.
그래서 마치 뭐처럼, as if, 그것이 딱 맞는 것처럼, 내가 찾고 있는 것과 딱 맞는 것처럼. 이것도 갈망하는 거죠. 보기를 갈망해요. 그 아파트먼트에 대해서 보기를 갈망해. 그러니까 보고 싶다. 한번 봐야죠. 그죠? 진짠지 가짠지. 그리고 나는 해픈 투부정사. 해픈은 일어나다잖아. 근데 해픈 투부정사를 쓰면 우연히 뭐뭐 하다야. 이거 꼭 알아둬야 돼요.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happen to meet 하면 우연히 만나다야. 우연히 있을 것이다. 여기에 이번 주 내내 그러니까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 그 타운에 있는 마지막 날이 썬데이고요. 30일 날 썬데이고요. 만약 그 장소가 나에게 맞다면 나는 원한다. 이사 가기를 원한다. 같은 날에, 그 같은 날이 언제야? 8월 1일 날 이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기대돼. 이용 가능하도록 기대된 같은 날이니까 8월 1일 날 보는 거죠. 그치? 기억이 안 나? 이건 기억해야 돼. 내가 이사 가는 입장이라면. 왜? 이런 것들은 눈에 띄잖아요. 그쵸? 언제부터 이사 가능한지, 이런 것들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죠? 언제 이사 갈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 어, 시기가 완벽할 거다. 나는 희망한다. 듣기를. 당신으로부터. 되는지 안 되는지 나한테 얘기해 달라 이거예요. 자, 보자. 왜 로케이팅 하나? 뉴 포지션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뉴 포지션. 정답 A번이죠. 무슨 양산? 프라퍼티, 그 건물이라고, 그 집이라고 할게요. 프라퍼티는 재산이야. 재산은 부동산이고, 부동산은 땅 아니면 건물이니까, 무슨 양상이 잘 맞지 않을까요? 아, 전기세하고 가스세는 네가 내라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게 안 맞았죠? 그러니까 로케이션 맞죠? 비용도 괜찮았어요. 그쵸? 파킹랏도 괜찮았어요. 사이즈도 괜찮았어요. 다 괜찮은데 비용 안 괜찮았죠. 1,400달러인데 너가 추가로 내야 되는 게 유틸러티, 가스하고 그거잖아. 그러니까 비용이 맞지 않은 거야. 더 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 B번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읽으면서 정말 세입자 입장에서 집을 구하는 입장에서 읽으면 뭘 기억해야 되는지도 저절로 생긴다 이거야. 그치? 자, 어떤 상황 때문에 이 사람이 언급합니까? 그녀는 추가적인 정보를 필요로 한다라는 얘기는 애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그러니까 잠시는 괜찮지만은,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그죠? inquire라고 했으니까, 뭐, 개나 뭐, 고양이 같은 거. 정답 D번이고요. 얘 펫이 개나 고양이겠죠? 자, 왜 이 사람이 이메일을 보냈습니까? 왜 보냈어요? I want to move in. 뭐 이사 가려고 그쵸? 이사를 가고 싶다. 그러니까 한번 보자. 그것 때문에 이메일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T번이죠. 그 프로퍼티를 뷰 보고 메이커 어레인지먼트 보기 위해서 지금 약속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치? 자, 다음에 언제 레지던트는 살 수 있을까요? 거기서 살 수 있을까? 8월 1일이죠? 그치? 됐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